앞에는 입지 요인 5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상권 요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인구가 있는가? 시장 규모를 말하고요. 사람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항목이에요. 크게는 3가지로 거주 인구, 오피스 인구, 유동 인구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상권에 내 아이템을 소비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구 규모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아이템일수록 상권 규모가 작아도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데 특정 고객이 만족하는 되게 힙한 매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아닌 또는 비싼 음식 같은 경우에는 상권 규모가 좀 작으면은 그만큼 매출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권 규모와 기대 매출은 비례한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각 역, 각 상권에 내 아이템과 얼마나 적합한지, 적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얼마나 지나다니는가. 포인트 규모고요. 시장 규모랑은 조금 다른 게, 시장 규모는 범위를 말하고 포인트 규모는 특정 한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매장 앞 또는 여기 명동인데요. 이 명동의 이 사거리 앞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가를 보는 게 포인트 규모입니다. 온라인 상권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봐야 하고, 내가 직접 이 상권에 나가서 또는 내가 점포까지 알아봤다면 내 점포 앞에는 사람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선과 함께 체크해 봐야 할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 실수요 고객은 얼마나 되는가? 상권의 질이고요. 상권 요인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겟 고객의 유무,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지나다녀도 내 아이템을 소비해줄 실수요 고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또는 내 아이템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타겟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 실제 수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피크타임 나가서 현장 조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세대에 맞는 실수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욕망,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까 그 기획 단계에 7가지 질문에 추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업종을 넘나드는 경쟁, 경쟁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직접 상권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나 시야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썸플레이스와 메가커피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상권 분석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업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 같은 커피를 파는 가게이지만 얘는 휴게용의 업태를 가지고 있고 얘는 테이크아웃이라는 업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권마다 다르지만 주거 상권에서 이런 휴게용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공족.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같은 게 오히려 경쟁업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의점을 경쟁업체로 둡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과 전문점은 경쟁업체가 아니고 오히려 분식점과 햄버거 집은 경쟁점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고객이 가진 욕망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나 혼자 또는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분식점과 햄버거를 두고 무엇을 갈지 고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엔 입지 경쟁이 되는데요. 같은 상권에 같은 업종, 예를 들어 내가 삼겹살집을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삼겹살집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나는 이 삼겹살집보다 더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좋겠죠. 그런데 상황상, 여건상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존의 삼겹살집보다 조금 안 좋은 입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한 오프라인에서 밀렸으니까 온라인에서는 삼겹살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상권 삼겹살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온라인에서만큼은 입지, 즉 상위 노출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심리적 우위에 쓰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떠나서 사람들이 그 상권에서 삼겹살집을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매장이 저의 매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입지 경쟁도 있다. 심리적 입지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상권력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상권력이 좋다라는 거는 타겟 고객들이 알아서 모이는 곳. 그런데 이 상권력이 좋다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중앙동에 곱창골목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음식 골목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의정부에는 부대찌개 거리 있고 구리에도 이런 곱창골목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내가 곱창집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곱창골목에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추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 곱창이라는 어떤 시장 규모에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를 뺏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총 파이에서 내가 뺏어 먹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오래된 매장들 같은 경우 이 곱창도 곱창이지만 단골 장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던 곳을 가지 내가 새로운 곳이 생겼다고 해서 이 곱창 골목에서 내가 이용하던 곳 말고 다른 곳을 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정말 차별화가 잘 돼 있고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곱창 골목 말고 다른 데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이런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족발집이 보이니까 족발집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족발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송파 방이동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족발집이 이 집 말고도 되게 여러 개가 많이 보여서 쫄아서 안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이라는 이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파이고 여기서 내가 족발집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다른 족발집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족발집 내에서 경쟁을 하겠지만 어떤 고기, 저녁, 회식 이런 메뉴들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족발집이 막 엄청 많거나 뭔가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서 거기가 독점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거는 크게 다른 경쟁점이 있다라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족발집이 있는 만큼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